계급의 차이는 있지만은 계급의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같이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자. 제 구호를 광군에서 의병으로 정했습니다.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예. 한마디로 제 인생을 보니까 한 손에는 술을 들었고 한 손에는 책을 들었더라고요. 술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그럼 네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뭐 언행일치나 지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인이라도 뱉은 말은 책임져야 되는데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대에서는 이렇게 상부 지휘상하고 명령이 내려가거든요. 저는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같이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자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 대한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장군 진급했을 때도 제가 기초군사교육단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병훈련소장을 했는데 병사들이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군대 내에도 주임원사도 있고 뭐 소원수리함도 있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정 그런 방법이 다 안 통할 때는 나한테 보내라. 근데 실제 어떤 병인한테서 왔습니다. 어떤 병사는 뭐 이렇게 부대에 부타가 있었는데 병사의 애인한테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그 격리시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땀 부대로 보내서 얼굴을 안 보게 해야 되는 게 완전한 격리인데 그 부대 내에서 근무 시간만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 조정만 가지고 안 된다 하고 제가 이제 그쪽에 알렸더니 바꿔주겠다. 병사가 이제 완전히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난 다음에 제 편지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병사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고 복지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평생 군에 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았고 저녁 후에도 연금으로 사는데 네 가지를 사회적 책임이 뭔가 지금까지 관군의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의병이 돼가지고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제 구호를 관군에서 의병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정부가 바뀌니까 전쟁에서 평화로 확 바뀌잖아요. 정치가 일거의 사회를 바꿀 수가 있구나. 정치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느꼈고 거대 양당 측에는 국민을 만나트리냐 OX형으로 이렇게 소통시키지 않고 분열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주관식 논술식은 아니더라도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놓고 고를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정당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정의당에 가서 하면은 내 가치를 실현시키지 않겠느냐. 소수와 약자는 그걸 대변해주는 당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마저도 소수고 약자지 않습니까?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죠. 예를 들어 가짜 안보는 대화로 할 것을 일부러 싸울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남북 간의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해졌을 때 현명한 국민들이 굉장히 침착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라 하고 이렇게 폄하를 그러면 국민들이 뭐 사재기하고 혼란을 바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는 있겠지만은 진짜 안보는 싸워야 하는 상황도 싸우지 않고 대화로 풀면서 평화를 지켜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유호성 씨인가? 그분이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인질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에만 노력을 쏟아부으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만 대응하면은 주변국 위협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주변국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시야의 안보가 필요하다. 자신의 운명을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 특히 안보 정책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가 되고 필요한 부분만 말하면 용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지 전적으로 부모님이 다 부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외국 페이가 아닌 일정 수준의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경제가 뒷받침이 되는 그게 국민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쓰다 보면은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는 좀 적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급의 차이는 있지만은 계급의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모든 장병들한테 복지 혜택이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 군대 들어가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 정책을 도와가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액수는 사실 좀 제시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대강 이쯤 내라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 협상을 하려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거, 반대 여론이 커야 정부의 협상 여지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 진보고 보수하고 합쳐가지고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제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네 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함장 다음으로 경험이 많은 부함장은 항상 함장의 반대편에 선다. 왜냐하면 함장이 못 보는 시야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투를 할 때도 이렇게 위치가 다릅니다. 혹시 한 명이 이상이 있을 때 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같은 배를 탔지만은 정의 당원들이 못 보는 그런 면을 봐야 되지 않냐.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정해서 성공적인 항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인 사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책 읽는 문제로 부부싸움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몇 년 만에 휴가 나왔는데 집에서 책이나 보고 있냐고.